자, 안녕하세요. 하세요. 예, 잘 지내셨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주택을 팔았대요. 그래, 그 이제 한 3억에 사서 요걸 한 10억에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0억이라고 한 돈을 받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비과세 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자, 무조건 양도일 현재 이 집밖에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자,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취득 당시에 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가 대부분이죠. 강남 상구하고 용산 빼고는 옛날엔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살 당시에는 조정이었는데 지금 풀렸다. 안타깝게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1세대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배우자. 자, 근데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30살이 넘었다. 옛날엔 배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자,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나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자, 뭐를 같이 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겠습니다. 요걸 하나 낼만 하고 나머진 조금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주택이죠. 자,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땅이 주택이에요, 위에 건축물이 주택이에요? 건축물이 주택입니다. 근데 우리 위에 것만 파는 사람 있어요? 없죠. 같이 팔죠. 자, 그래도 얘만 비과세 해주고 요건 안 해줄게. 마음이 상하잖아. 부수 토지까지도,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부수 토지가 이따시만 하네? 다 해줘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면적은 어디 갔니? 면적은 일단 먼저 도시지역 내냐 아니면 도시지역 바퀴냐를 먼저 구분하신다. 다음에 도시지역 바퀴란 말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10배. 자, 근데 도시지역 아니다 이러면 일단 5배로 시작합니다. 근데 도시지역 내 중에서도 수도권 내 주상공이다 이런 경우 몇 배예요? 3배. 특히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녹지지역. 왠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여러분 틀려요. 3배, 5배, 10배 이거 주의하시고, 다가구 주택을 팔았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 요거를 만약에 다가구를 6주택으로 봤다 이런 경우에는 5개만 비과세하고 5개는 과세하고 마지막 1개만 비과세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는데 만약에 11억이다. 자, 요러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의하시고, 특히 요거 하나의 매매 단위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겸용주택 원칙적으로 요렇게 내가 겸용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고 이제 상가 이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파냐면 11억에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요건은 전부 다 갖췄는데 깔끔하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만 눈 감아주면은 그냥 비과세 받을 만한 상황이세요? 네, 그러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때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각각의 용도대로 간다 보시면 되고, 이게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3억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면 15억에 팔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가? 근데 기분 너무 좋죠. 3억에 샀는데 15억이면 진짜 기분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안타깝게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거밖에 없지만 고가주택이라 좀만 과세할게요. 얼마에 대해서? 12억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할 게 이겁니다. 근데 요거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셈쌀 때. 그죠? 자, 그다음에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각자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70% 갖고 있고 요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이 30%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는 B 주택 이렇게 10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팔게 되면 안타깝게 요거 때문에 뭐예요?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만, 야, 내가 공동 소유한 게 나 상속받은 건데? 이런 경우는 누구 걸로 봐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거. 그래서 요 집은 만약에 요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이었다라면 A 걸로 보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요거 팔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깜짝이야. 예. 자, 그다음에 가장 큰 사람이 2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 집에 사는 사람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세 주고 있는데요. 요러면은 최연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비과세가 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는, 자, 수도권 내 토지 중에 녹지 지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래요. OX, XXX. 그렇죠? 요거 나오면 아니에요. 그렇죠? 3배가 아니라 5배 이내입니다. 자,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에요.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자, 다음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제한을 안 받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6개월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용됐다. 해줄게. 오케이. 자, 그리고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게 몇 년? 5년 이상이다 이러면은 혹시 그거 못 채워도 비과세다. 자, 그리고 해외 이주를 간다든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세요 때문에 출국을 합니다. 자, 이땐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양도했다. 이러면 못 채워도 비과세 해주고요. 자,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면서 요거 팔았다. 이런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보유는 해야 돼요. 네, 보유는 해야 되는데 거주 요건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계약금을 이렇게 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자, 잔금 치를 당시에 자, 이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요때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야, 양도 시기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요. 이 양반아, 내가 그러면 계약을 안 했지. 요 당시 혹시 무주택자였어요? 네. 그러면은 안 살아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출제위원이면 예를 낼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문제화할지는 좀 약간 그래요. 근데 저라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틀린 지문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임대주택이죠.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언제부터 양도일까지 임차일 절대 취득일 아니에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원입니다. 자, 이러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은 뭐 할 수 있다? 통사할 수 있다. OX.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얘는 하나일 때 비과세인데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없는 걸로 봐서 요거 팔면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일시적 2주택일 겁니다. 자, 이제 파는 집을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신규주택 취득할 땐 반드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꼭 3년이 아니라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케이스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2주택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서울에 있던 집을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내에 팔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가 있죠.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그때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은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 아마 요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됐고 자, 주택 및 부수 토지가 일부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년 내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우리 요거 설명했었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도로가 보상이 나는데 이렇게 보상난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남았다 이겁니다. 자, 요거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건 많이 했죠. 자, 60세 이상 자, 몇 년? 10년. 자, 혼인으로 인한 경우 몇 년? 5년.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전부 다 결혼 한 해 안 한 해 이게 너무 많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집 하나 있고 집 하나 있는데 합가한 다음에 5년까지는 각각 1세대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를 팔아야 비과세? 여러분 이때 주의할 거는요.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거지. 상속 주택을 원래 갖고 있었다가 내가 집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죠? 네. 자, 일반 주택과 문화재 없는 걸로 봐서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그다음에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갖고 있으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일반 주택을 팔아야 해서 파는 집 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시골집은 상속받은 게 있고 이농이 있고 귀농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귀농주택이었어요. 자, 귀농주택 서울에 살고 있다가 전라북도 삼례로 만약에 내가 귀농을 했습니다.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얘를 5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해주겠다. 요게 한번 나왔었어요. 자,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아까 했죠? 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이었고 장기 임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장기 임대주택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어린이집 이게 갖고 있으면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집을 팔지는 않고 입주권을 팔았지만 비과세 해주는 게도 있었습니다. 요렇게 내가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 요렇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제 입주권으로 요렇게 전환됐는데 이 당시에 요거 입주권을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 처분 계획일 당시에 이미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때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고 이때 만약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팔게 되면 요거 비과세. 그래서 1번과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있습니다. 요렇게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자, 분양권이나 만약에 입주권을 취득하면 요때로부터 3년 내에 요렇게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이때도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요거 3년까지 만약에 완공이 안 되고 완공이 이때 됐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완공된 다음부터 3년 내에 전입하고 완공된 다음부터 3년 내에 그 집을 팔아야 되고, 전입한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요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 나왔으면. 오케이. 자, 네 번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무슨 주택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 소유한 걸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한 개 주택과,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번 시험권 아닌 건 이제 지난 거였죠.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깜짝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자, 한 개 주택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보증금 15억을 받고 전세를 준 경우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X. 여러분, 요거는 3단 논법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 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임대 주면은 요거는 비과세가 될지도 몰라. 근데 뭐야? 기준 시가 13억이면 고가 주택이네. 그럼 과세가 될지도 몰라. 자, 근데 뭐 받고? 보증금을 받고 전세였으면 보증금은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몇 개까지는, 2개까지는 절대 간주임 들어가서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됐죠? 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질문 안 들어오겠죠, 그죠? 나왔을 경우에 꼭 맞추세요, 그죠? 아이고, 자, 여기서 X. 자, 6번,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 법인의 임직원 등등이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만약에 수도권 밖에 있다, 이런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7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하기 전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나오면은 왠지 이렇게 이거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난 다음에 분양권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지나서 종전주택 양도에도 요 세 가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조건이 주택이 완성된 다음에 몇 년? 3년 내에 그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를 해서 몇 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해야 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땡큐. 근데 완성된 후라도 몇 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내면은 제일 간단하죠. 3년과 1년만 알면은 그냥 되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떤 건물을 팔았습니다. 자, 양도가액 얼마에서 출발해요? 만약에 10억에서 출발을 합니다. 올해 내가 건물 팔고 10억을 벌었대요.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자, 왜냐하면 이거 산 게 옛날에 11억 주고 산 거예요. 이러면요, 기분 굉장히 안 좋죠. 자, 근데 그게 만약에 3억 주고 산 거다 이러면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10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이 건물 팔아서 10억을 벌려면 거기에 대응되는 경비가 있었을 거 아니냐. 대응되는 경비 사온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자, 아니면 건축물의 가치를 좀 증가시키는 지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현상 유지 같은 경우에는 안 빼줍니다. 현상 유지가 뭐예요? 그냥 뭐 도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고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인텔리전트 시스템 뭐 같은 거 설치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빼줄 수가 있어요. 양도 비용 빼줍니다. 자, 어떻게 배웠어요? 취자양 이렇게 배웠었고, 여기까지 빼게 되면 양도차 이익, 손해 보면 양도차 손, 양도차익은 남긴 게 있다, 양도차 손은 손해 봤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양도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뭔가 공제해 주는 게 있었죠. 이름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그렇죠. 오케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최대 한도 몇 프로까지예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하는데, 물론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80%까지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빼야만 뭐예요? 소득 금액. 자, 우리 세법에서 소득 금액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순이익. 세법상 순이익은 항상 소득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이 나왔으니까 무슨 공제? 소득 공제. 세액에서 빼면 세액 공제, 소득 금액에서 빼면 소득 공제입니다. 근데 이름이 양도소득 공제가 아니었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자, 기본 공제 1년에 얼마? 1년에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빼면 뭐예요? 과세 표준. 자, 그래서 요거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다. 양본과에 들어갔다. 자, 그렇게 외워두시고, 과표 나왔으니까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계산 문제 할 때 이 차익을 구하란 문제인지 소득 금액을 구하란 문제인지 과표를 구하란 문제인지 이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빼주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럼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양도가액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해야 되죠. 근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가격 매매사례가, 감정가를 쓰고, 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액까지. 그래서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실거래가와 그의 친구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못 쓰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양도가액을 정할 때 실거래가부터 매매사례가까지 이렇게 먼저 정했으면은 오케이. 그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돼요.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몰라서 매매사례가를 썼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은 얘를 알아. 가능합니다. 이거는 먼저 있는 순서대로.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정할 때 자, 실거래가부터 환산 취득가액까지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여기로 가겠죠. 자, 근데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뺄 때는 실제 지출된 걸 빼려면 반드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로 썼다. 계산공제 써야 됩니다. 계산공제 모 곱하기 3%예요. 취득 시 기준시가 곱하기 3%입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 곱하기 3%. 미등기인 경우에는 안 빼주죠. 미등기는 0.3%. 등기되면 3%, 미등기면 0.3%. 이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 빨간색 좀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원래 들어가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안 들어갈 거예요. 건물을 5억 주고 샀는데 부가세 환급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5억 5천 줬지만 5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내가 취득가액은 5억이 되고, 정상적인 할부이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들어가지만 연체이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출금이자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요거 살 때 대출 받아서 내가 3년 동안 이자 낸 게 5천만 원이래. 이런 경우에 뺄 수 있나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어떤 거, 자, 지출한 연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산입된다. 자, 요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나의 경비, 아니 하나의 증빙은 한 군데만 써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넣던, 양도소득세 때 경비로 넣던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돼요. 한 개만. 됐습니까? 다음 과정에선 어떻게 요거 계속 해요? 처음에 전주권 리반디 하는 거 해요? 아, 네, 그래요. 예. 근데 들으시는 게 시원치 않다니까 지금 항상. 예, 예. 그래서 삐지만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죠? 예. 재밌다. 예, 그죠? 예. 해야죠. 그래도 어찌 보면 시그니처인데,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취득가액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왜 이거 그래? 자, 5억 주고 샀어요.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10억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 양도가액은 10억 원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요거를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경비가 없다 보니까 이 건물 갉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2억을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러면은 비용 처리 2억 원 써먹었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5억이다, 3억이다. 3억이다 이 얘기예요. 보유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넣은 게 2억이다. 이러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요거도 한번 건드릴 만도 해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적격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출한 연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거는요. 자, 양도 비용은 그리고 은근히 얘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입니다. 자, 또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도 우리 차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것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손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8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X 가장 유명한 오답. 자, 다음에 9번 취득에 든 실제 거래가액에는 취득에 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이건 부득이하게 들어간 거다. 자, 요거는 포함되는데 지출한 연도 각소득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넘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건 제외. 그렇죠. 습니다. 자, 그다음 장특공 토지 건물. 자, 보유기간 얼마? 3년 이상. 자, 근데 보유기간 계산을 하려면은 미등기는 보유기간 계산 못하죠. 미등기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국외 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장특공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인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안 됐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2025년 그쵸? 2025년도 자 5월 9일까지. 자, 이거는 그냥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요거 1년 연장된 거 말씀드렸죠. 예, 오케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또 1년간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승계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원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으로 갖고 있던 기간 동안에 해준다 보시면 되고 얼마 해줍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2%. 자, 얼마를 한도로? 30%. 그럼 여러분 5년 6개월 7일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이러면 장특권 몇 프로? 10%예요. 연수 밑으로 그냥 지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5년 6개월 10일이다 그러면 뒤에 건 지워요 그냥. 5년 11개월 20일이다. 그래도 뒤에 건 지웁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흘 있다 팔든가.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은 중복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자, 최대한도 얼마까지? 각각 40%.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까지예요? 80%까지 가능하고. 자, 요런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겠죠. 자, 10번 1세대 1주택으로 자, 근데 양도가액 13억을 보는 순간 이게 뭐가 떠올라야 돼? 아, 고가주택이겠구나. 과세가 되겠구나. 집 하나지만 5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근데 보유기간 중에 1년 6개월밖에 거주를 안 했어요.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00분의 20이다. XXX 10에 10. 자, 여러분 아까 40% 되는 거는 아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된다라고 했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그래야만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지금 보유는 잘했어요. 근데 거주를 안 했죠.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제율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년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주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해줘요. 자, 하지만 자산별로 해준다, 소득별로 해준다. 자, 우리 소득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자, 이렇게 그룹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봄에 토지 팔고 가을에 토지 팔았습니다. 각각 250대요? 아니에요. 하지만 봄에 토지 팔고 가을에 파생상품 팔았다. 이러면요. 이러면 가능하죠.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랑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250만 원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자, 연 얼마 한도로? 250만 원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미등기 안 되지만 얘는 대신에 누가 돼요? 국외 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유기간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되죠. 자, 그다음에 혹시 같은 해에 두 개를 이상을 양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면되는 소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50은 감면 말고 나머지부터 공제하고 두 개 이상 양도했는데 둘 다 감면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면 먼저 양도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얘가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거 공제가 얘만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 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양도소득 금액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소득세법이죠. 그다음에 조특법이나 아니면 그 밖에 법률 감면소득이 있다. 그럼 감면 외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감면 외 중에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이거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자, OX 너무나 옵니다. 너무나 오. 자,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비교. 자, 장특공 기본공제입니다. 자, 미등기인 경우에 장특공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국외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 미등기 안 된다. 자, 얘는요? 된다. 이거 보시고 된다. 오케이. 적용 보시면 돼요.